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23가지의 단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튜토리얼을 도와드릴 킴이라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거의 대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정도의 수준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만들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부터 폰트 설정, 이미지, 배경까지. 심지어 사이트 배경을 영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FAQ 페이지, 애니메이션, 연락처 페이지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섹션들을 원하는 대로 정렬하고 손쉽게 지우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형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사이트를 핸드폰, 태블릿 PC, 데스크탑 컴퓨터 그 어떤 환경에서 열어도 사이트 크기가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멋있는 사이트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 튜토리얼을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렇게 인트로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인트로덕션에 해당하였고요. 더 나아가기 전에 몇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임스탬프들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타임스탬프 즉 해당 시간에 이제 위치를 저희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들을 클릭을 하셔서 만약 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시면 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대부분의 설명을 느리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위함인데요. 만약 조금 더 빠르게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 설정에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 클릭하셔서 1.25배 혹은 1.5배로 선택을 하셔서 자신에 맞는 속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타임스탬프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워드프레스를 활용할 것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사용자 환경에 가장 잘 맞춰져 있고 현재 인터넷상의 모든 웹사이트들 중에서 3분의 1을 만드는 것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튜토리얼에서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서 모두에게 완벽한 워드프레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도메인과 호스팅 설정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 상태인 웹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쉽게 생각해서 웹사이트의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북의 주소는 facebook.com, 구글의 주소는 google.com이겠죠. 웹사이트가 집이라면 그 집이 위치한 주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호스팅입니다.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인터넷이 빠르고 용량이 엄청 큰 슈퍼컴퓨터의 서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4시간 주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만든 웹사이트에 모든 정보를 라이브로 업로드해주는 서버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나 영상, 아이콘, 문서 등등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사람들이 그 업로드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웹 호스팅이 없으면 도메인 주소가 있어도 그 사이트는 그냥 비어있는 흰색 페이지일 겁니다. 만약 부동산에 비유하면 전체 웹사이트가 하나의 집이라면 도메인은 그 집이 위치한 주소이고 호스팅은 그 주소 위에 놓여져 있는 재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웹 호스팅은 한 달에 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할 수 있지만 주로 매년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워드프레스입니다.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무료라는 점인데요.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wordpress.com과 혼동되지 말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워드프레스는 wordpress.org인데 wordpress.com은 wordpress.org에 비해서
약간 가벼운 버전이라 닷컴은 약간 기능 같은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org가 완전 무료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을 따로 쓸 필요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엔 보통 웹 호스팅 사이트에 들어가면 도메인과 호스팅을 한꺼번에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사이트 내에서 또 워드프레스를 바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 튜토리얼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라이브 상태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도메인과 호스팅을 설정하는 건데요. 호스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웹 호스팅 회사를 정해야 합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는 웹 호스팅 회사가 있으면 정말 퍼펙트한데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정말 많은 웹 호스팅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를 선택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wordpress.org 있죠? .com이 아니라 .org입니다. 한국어 사이트 버전에 들어가면 여기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밑으로 내리면 이게 호스팅 보이시죠? 호스팅을 누르면 사실 wordpress.org 미국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 워드프레스에서 추천하는 세 가지 웹 호스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웹 호스팅 회사들인데요. 첫 번째는 블루호스트, 두 번째는 드림호스트, 세 번째는 사이트그라운드입니다. 이 중에서 이 드림호스트는 제가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추천해드리기는 어렵고 사이트그라운드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블루호스트는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10개를 한다면 그 중에서 7개는 사용할 정도로 많이 써왔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좋은 호스팅 회사라고 추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인 서버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4시간 연중 무휴로 소비자 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여기 있는 이 챗 클릭을 하셔서 문의하거나 전화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 만에 대답이 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분이시라면 질문이 많을 텐데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며 30일 이내에 여기 보시다시피 3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초보자 분들께 매우 좋습니다. 물론 이 튜토리얼을 보고 나면 잘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또 워드프레스에서도 직접 추천하고 있으며 저도 여기 회사를 추천드립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도 블루호스트를 사용을 하겠지만 만약 다른 호스팅 회사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SSL 인증서와 워드프레스를 어떻게 설치하시는지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분들과 같이 이 튜토리얼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블루호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이 비디오 설명란에 있는 블루호스트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주소가 제 제휴 링크인데요. 이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소정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제가 단지 커미션 때문에 블루호스트를 추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제 프로젝트의 블루호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나서 큰 팬이 되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워드프레스에서도 직접 추천을 하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링크를 클릭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이런 무료 튜토리얼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호스팅이나 그냥 호스팅이나 같은 것이고요. 여기 Get Started를 클릭을 해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4가지의 플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 초이스 플러스, 그리고 베이직 플랜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 2개는 초보자로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겁고 큰 플랜들입니다. 따라서 저라면은 왼쪽에 플러스나 베이직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2개의 주요 차이점은 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 Unlimited 웹사이트, 즉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베이직 플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웹사이트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예를 들어 미용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com으로 끝나는 사이트와 .net으로 끝나는 사이트 두 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플러스 플랜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왼쪽에 있는 베이직 플랜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원할 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렉트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메인을 만들 건데요.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거나 만약 GoDaddy와 같은 곳에서 이미 도메인을 구입하셨다면 여기에 이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 주소와 홈페이지를 연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우측 상단에 다른 영상을 연결해서 이미 있는 주소를 어떻게 블루호스트와 연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Create a new domain, 즉 새로 도메인을 만드는 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빈 칸에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Korean Bed Flip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직접 바로 만들지 않고 나중에 만들고 싶다면 I'll create my domain later 클릭을 하셔서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만드셔도 됩니다. 또한 하나의 도메인은 첫 1년 동안 무료입니다. 따라서 이 도메인을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Next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도메인 주소가 사용 가능하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알림창이 뜹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창의적으로 그 도메인 주소의 숫자나 이런 기호 같은 것들을 추가하셔서 가능하게끔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글로 사인인, 즉 로그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따로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 first name이 이름이고 last name이 성씨입니다. 원하신다면 사업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국가, 도로명 주소, 도시, 그리고 어떤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편번호와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패키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먼저 지불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베이직 플랜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짜리를 먼저 지불할지 3년짜리를 먼저 지불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3년을 미리 지불한 경우에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년짜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1년간 어떻게 이 웹사이트라는 것이 작동하는지 익히실 수 있고 또 30일 이내에 다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메인이 무료인 것과 SSL 인증서 또한 무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패키지 엑스트라스가 있는데 모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니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네, 진짜 필요 없으니까 Turn it off 누르시고 여기서도 다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인데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지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카드가 아닌 페이팔로 지불하고 싶으시다면 위로 올라가셔서 블루호스트에 다시 들어가신 뒤 아까 보여드렸던 챗 클릭을 하셔서 페이팔로 지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지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약관 부분에 동의하시고요. 각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신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제하고 나서의 페이지를 도착했습니다. 여기 영수증을 원하시면 다운로드 리시트 클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볼게요. 네, 여기서 도메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체크하시고 그럼 어카운트를 만들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싶으시면 저장할 수도 있고 이제 로그인을 할게요. 패스워드 만드신 것을 이용하셔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도움이 필요 없으므로 이제 No Help Needed 클릭을 할게요. 또 추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데 굳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므로 스킵하겠습니다. 계속 스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도 마지막으로 스킵하시고 네, 그럼 드디어 블루호스트 대시보드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도메인, 이메일 주소 등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과 호스팅 설정을 하였고 또 블루호스트에서 자동으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SSL 인증서만 적용하고 설치할 차례입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워드프레스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현재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위에 주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 제대로 된 도메인과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소에 temp, 즉 임시라는 뜻의 단어들이 있죠. 이렇게 임시의 도메인인 이유는 방금 새로 만든 도메인이 등록되는데 조금 몇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신에 임시의 도메인이 제공되는 것이고 진짜 도메인이 가능해지게 되면 이제 모든 설정이 그 도메인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들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제 동영상을 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임시 도메인이 아까 만든 진짜 도메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이 대시보드에 있는 것들을 모두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미 워드프레스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플러그인에 들어가셔서 인스톨 플러그인을 클릭을 할게요. 블루호스트를 사용하시면 여기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실 텐데요. 만약 블루호스트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람들은 위에 X를 클릭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밑에 설치된 플러그인들이 나타나는데요. 플러그인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안티 스팸을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블루호스트를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Creative Mail by Constant Contact도 Deactivate를 눌러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이 Deactivate가 비활성화라는 뜻입니다. 네, 필요 없으므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Jetpack도 비활성화, Opt-in Monster API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P Forms Lite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이것들이 모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꺼번에 지우기 위해서 이제 왼쪽에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하시고 여기 밑에서 Delete, 즉 삭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손쉽게 모두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깔끔해졌고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도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웹사이트를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디자인, 플러그인, 사용자 설정 등 모든 것들을요. 만약 이 대시보드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yourdomain.com/wp-admin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워드프레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yourdomain.com에 본인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관리자 계정이 뭔지를 모릅니다. 워드프레스가 블루호스트에서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 계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유저스에 가셔서 프로파일을 클릭합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에서와 같이 유저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이제 new password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generate password, 즉 자동으로 비밀번호 생성하기를 누르면 꽤나 복잡한 비밀번호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받아 적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선호도에 맞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파일을 클릭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저네임과 이 새롭게 만든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도메인 주소 .com/wp-admin으로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하시면 이 대시보드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 페이지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상황 이런 설명들은 사실 많이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X 표시를 해주시고 이런 것도 보기 편하게 최소화해서 작아진 상태에서 편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는 관리자 상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 쓰는 거는 이제 여기서 비짓 사이트에 저희가 만든 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헬로 월드 기본적으로 뜨는 인사말이고요. 이게 저희가 방금 만든 저희만의 사이트입니다. 아직 별건 없지만 이 튜토리얼을 통해 쭉 따라오시면서 더욱 멋지게, 더 예쁘게 한번 꾸며 나가 봅시다. 대시보드에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부분들은 많이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 이 항목들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이제 미디어, 영상이나 사진, 음악들이 되겠죠. 미디어를 설정할 수도 있고, 페이지, 그리고 코멘트, 댓글 관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appearance, 그리고 플러그인, 사용자 설정, 그리고 도구, 설정까지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항목들이 사실 너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튜토리얼들을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SSL 인증서와 워드프레스 설치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 단계인 워드프레스 로그인과 대시보드 배우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고유 주소와 별칭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워드프레스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팅스 들어가셔서 제너럴에 이제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사이트 랭귀지에서 여기서 한국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고르고 나서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 주소와 별칭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고유 주소는 같은 설정에서 여기 고유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 이름에 체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항을 저장할게요. 그러고 나서 별칭을 정해야 되는데요. 사용자에서 나의 프로필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별칭과 공개적으로 표시할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별칭과 이 공개적으로 설정할 이름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애드민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해커들이 이 사이트를 해킹하기에 조금 더 취약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인적인 이런 이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시고 밑으로 가셔서 프로필 업데이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번도 단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이트에 새 탭 링크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제목이 My WordPress로 나오고 사이트 태그라인으로 Just Another WordPress Site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각자 만들고 싶은 사이트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싶을 텐데요. 또 하나로 이렇게 그 탭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뜨는 것들이 사이트 제목과 이제 부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그라인입니다.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정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 창에 들어가시면 제목과 태그라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Korean Bad Flip, 태그라인은 안녕하세요 정도로 일단은 설정해 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면요. 이제 저희 사이트에 이렇게 정해진 것이에요.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단계는 끝났고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새 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홈페이지로 설정. 사실 방금 만든 이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블로그 포스트에 지나지 않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아무거나 첫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그 첫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따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워드프레스로 들어가서 페이지를 클릭을 하고 새 페이지를 추가해 볼게요. 네, 여기서 제목에 그냥 간단하게 홈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로 퍼블리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공개를 클릭하고 한 번 더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라이브 상태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든 건데요. 이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설정에 읽기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적인 페이지, 영어는 static page인데요. static page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고 페이지 중에서 홈을 클릭을 해볼게요. 변경사항 저장을 하시면요.
지금은 아까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지금은 저희 사이트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제 짜잔 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 더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째 단계도 끝났고요. 그 다음 8번째 단계로 테마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테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마 디자인 탭에서 테마를 클릭하면 됩니다. 테마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웹사이트의 모습과 느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웹사이트에 사용될 색깔의 조합들, 그리고 이렇게 메뉴들이 위치되어 있는 그런 구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설정인데요. 새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 New를 클릭을 하면 여기 정말 수많은 이제 테마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는 무료인 것도 있고 또 프리미엄 버전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이렇게 정말 보기 좋은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기 좋은 테마들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막상 자신의 웹사이트에 적용을 해서 편집을 하려고 하면 조금 자유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있어요. 지금은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직접 편집을 할 때 뭐 막 움직일 수가 없다던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튜토리얼을 따라가고 싶고 엘리멘트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고 싶으면 제가 따로 추천드리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테마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션 WP라는 테마입니다. 이 테마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무료 테마 중에서 굉장히 장점인 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기호에 맞게 이런 구성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테마든 설치를 한 다음에는 그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은 설치 중입니다. 네, 설치가 되었고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 사이트를 새로 구축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봤던 대로 오션 WP의 테마가 깔끔하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이 창이 떴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테마가 recommends the following plugins 이 세 가지의 플러그인을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플러그인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핸드폰에 기능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디폴트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따라오진 않잖아요.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웹사이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기능이라던가 연락처 표시 기능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능들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설치하고 싶은 플러그인 중에서 꼭 필요한 거는 엘레멘터랑 오션 엑스트라인데요. 각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Begin Installing 플러그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엘레멘트와 오션 엑스트라 클릭을 하고 밑에 드롭다운에서 인스톨을 클릭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네, 설치가 되고 있고요. 네, 엘레멘터와 오션 엑스트라가 잘 설치가 되었고요. 딱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플러그인 이름은 Envato Element라는 플러그인이에요. 이처럼 추가로 새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싶으면 플러그 탭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새로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새롭게 오션 WP를 깔았기 때문에 엘리멘트에서 이런 팝업을 닫을 수 있고요. 다시 플러그인에서 새로 추가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제 검색창에서 아까 말씀드린 엔바토 엘리멘트를 검색을 해서 여기 나왔죠? 엔바토 엘리멘트를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엔바토 엘리멘트가 있으면 진짜 훨씬 편집하기가 편해져요.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었고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는 끝났고요. 간단하게 이런 거 스킵하고 보기 편하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가서 디스미스 하고 네. 방금 새롭게 플러그인을 설치했으니까요. 엘리멘트에 들어가서
방금 설치한 엔바터 엘리멘트에서 Free Template Kit, 그러니까 무료 템플릿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모든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시 구글 시트로 가서 8번 테마 했고요. 필요한 플러그인 설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션 엑스트라 설정으로 페이지 깔끔하게 정리하기 단계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페이지든 간에 그 페이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위에는 헤더, 가운데에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바디, 그리고 밑에는 후터입니다. 이제 후터는 우리나라 말로 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헤더에는 사이트 로고와 제목,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바 등을 포함하고요. 바디에는 모든 표시하고 싶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푸터에는 똑같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연락처 정보, 그리고 카피라이트 정보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튜토리얼에서 하고 싶은 것이 바디와 푸터를 일단 모두 다 지운 다음에 헤더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디와 푸터를 지운 다음 그 내용들을 엘리멘털 페이지 빌더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고요. 헤더를 남기는 이유는 무료 버전에서는 사실상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더를 편집을 위해서는 방금 설치한 오션 WP 테마로 편집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디와 푸터는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할 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바디와 푸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울 것입니다. 다시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요. 홈을 들어갈게요. 아까 오션 엑스트라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편집 도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메인 컨텐트 레이아웃을 100% full width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시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디와 푸터의 요소들을 지워 나갈 거예요. 두 번째로 헤더에서 디스플레이 탑 바를 이제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또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면 여기서 위에 있었던 얇은 탑바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이틀에서 디스플레이 페이지 타이틀을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타이틀이 없어지겠죠? 네. 홈 타이틀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footer 아까 말씀드린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다 제거를 하면 깔끔하게 헤더만 남은 빈 페이지가 되는데요. 지금은 이 모든 게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바디와 푸터를 엘리멘털 페이지 빌더로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직접 만든 페이지가 홈페이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초안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이트든 간에 이제 그런 사업을 소개하는 사이트, 그리고 연락처 페이지, 그리고 서비스 페이지가 필요할 텐데요. 각각을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하나의 예시로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개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컨텐트 레이아웃은 100% full width, 헤더는 display top bar disable, 타이틀에서는 disable, 푸터에서도 disable display를 하고 공개를 하면요. 공개는 2번 눌러야 됩니다. 여기서 페이지 보기를 눌러보면 이게 사실상 소개 페이지였던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소개 페이지. 근데 제가 타이틀을 지웠기 때문에 타이틀은 안 보이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제 소개 페이지가 추가가 되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페이지와 연락처 페이지를 제가 빠르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페이지 창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소개 페이지, 연락처 페이지가 모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 원하는 페이지를 언제든지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페이지를 추가할 때 방금 한 것처럼 오션 엑스트라 설정을 해서 헤더만 남기고 바디와 푸터를 깔끔하게 지우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10번 단계도 끝, 11번 단계도 끝 했습니다. 그 다음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를 이해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페이지로 들어가서 지금은 홈페이지만 편집을 하겠지만 나중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다른 이런 서비스 소개 연락처 페이지들도 각자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편집을 클릭을 하면요. 그 다음 화면에서 여기 위에 파란색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이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로 편집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편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입니다. 이 페이지 빌더가 있으면 훨씬 편하게 사이트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럼 다시 편집하러 가볼까요? 엘리멘터 페이지 빌드 시작하기 끝.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잠깐 10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 튜토리얼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도움을 받기 위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편집기로 들어가면요. 이제 오른쪽에는 페이지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편집 버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를 풀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여기 작은 버튼을 눌렀다가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의 장점은 이런 수천 개의 옵션들로 본인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들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초적인 편집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누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 틀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페이지 편집을 시작으로 기초적인 편집 방식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식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템플릿을 불러 들어와서 그 페이지를 뜯어가면서 이 구성되어 있는 옵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꼭 템플릿을 불러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하나의 템플릿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하나의 라이브 페이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하는 작업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템플릿을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여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템플릿 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Free Kit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키트를 둘러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새롭게 빈칸에서부터 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여기서 용도에 맞는 템플릿을 또 따로 불러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첫 번째 있는 템플릿을 한번 미리 보기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메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의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기에 이 템플릿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템플릿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키트를 설치할게요. 네, 다 설치가 되었고요. 그러면 인스톨 키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홈페이지, 홈2 페이지, 그리고 정보 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홈2에 프로라고 쓰여있는 것은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의 프로 버전을 이용해야지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홈페이지를 삽입하겠습니다. 다운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벌써 저희만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예쁘게 불러드린 템플릿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여기에 헤더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왼쪽 밑에 설정을 클릭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의 기본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엘리멘털 페이지 빌더 편집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있는 9개 버튼 자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의 큰 테두리, 파란색 테두리 위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보이는 것은 섹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하나의 섹션, 그리고 여기도 하나의 섹션, 그리고 여기도 하나의 섹션, 여기도 하나의 섹션, 여기도,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구성 요소이고요. 하나의 섹션은 이제 그 안에 여러 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칼럼은 이렇게 왼쪽에 회색 표시가 뜨는 것들이 하나의 칼럼 요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쭉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칼럼은 여러 개의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 칼럼 같은 경우에는 제목 위젯, 네, 여기도 제목 위젯, 여기는 텍스트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칼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는 칼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의 모든 페이지는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젯을 포함하는 칼럼, 그리고 그 칼럼을 포함하는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요소인 위젯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버튼들을 클릭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목, 이미지, 텍스트 에디터 등을 모두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멘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엘리멘터의 요소들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위젯으로 텍스트를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제목 위젯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목 위젯을 편집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클릭하거나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연필 모양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제 편집을 클릭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이든 일단 클릭을 하면 이제 내용, 스타일,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위젯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옵션은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일단 제목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먼저 내용은 여기 Coffee and Cakes인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내용을 Hello World로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은 Hello World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링크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이 제목 타이틀을 어떤 유튜브 링크와 연결하고 싶으면 그 유튜브 링크의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연결이 되겠죠. 이 링크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위젯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크기도 조정할 수 있겠고요. 정렬을 해서 이 내용이 가운데 정렬일지, 우측 정렬일지, 좌측 정렬일지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옵션은 이 정도이고요. 스타일 옵션에 클릭을 하면요. 저희가 평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이용해서 문서를 편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특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텍스트의 색상을 클릭을 하면 제가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빨간색인지 혹은 좀 더 검정색과의 그 중간인지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수평 바를 클릭을 해서 초록색부터 빨주노초 파란보 모두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텍스트가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끌고 가면 아예 투명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겠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그 투명도가 0%에 가까워지겠죠. 또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색상을 이미 그 헥사 코드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 입력을 해서 바로 그 색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꼴 또한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연필 모양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글꼴을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글꼴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글꼴이 바뀌겠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글꼴을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씨의 크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할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지 장점으로는 굵기를 단순히 굵다, 안 굵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굵기 자체도 다양한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300 정도의 굵기, 400 정도의 굵기,
900의 굵기가 모두 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할지 소문자로 할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할지 아니면은 기본으로 둘지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리고 이탈릭, 그리고 기울임체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식 같은 경우에는 밑줄, 그리고 취소선 이런 것들도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지금은 한 줄이지만 줄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줄 간격을 설정을 해서 그 줄 사이의 간격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자 간격은 좌우로 글자가 얼마나 좁아 보이느냐 넓어 보이느냐를 설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그림자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텍스트 그림자의 색상이 검정색에 이 정도 투명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투명도 또한 저희가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색상 또한 지금과 같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혹은 파란색일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검정색에 이 정도 투명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그림자의 흐림 정도도 여기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흐림 정도가 커지면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느낌, 작으면은 이렇게 모아져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수평 이동을 하면서 그림자와 텍스트 간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수직 이동을 하면서 위아래로 그림자와 텍스트 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에서는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 등 더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편집은 이와 같은데요. 밑에 위젯인 텍스트 편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문서 편집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블록을 지정을 하여서 굵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울임 혹은 밑줄 모두 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 실행 취소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엘리멘털 페이지 빌드에 와보시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텍스트의 색상도 바꿀 수 있겠죠. 스타일에 클릭을 하셔서 텍스트의 색상을 빨간색 혹은 검정색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 뒤의 내용들은 모두 제가 제목 편집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컬럼 수를 3개로 할지 4개로 할지 2개로 할지 1개로 할지도 모두 변경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열 사이의 간격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쉽죠?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면 텍스트 편집하는 방법은 이렇게 끝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15번째 실행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편집, 어떤 작업이든 간에 나중에 본인이 돌아볼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하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엘리멘트에서는 그런 편집들을 실행 취소하는 방법이 매우 편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윈도우 컴퓨터 상에서는 컨트롤 Z, 맥북 컴퓨터 상에서는 커맨드 키 플러스 Z를 누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마시고 Z키를 다시 누르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실행이 취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으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다시 복구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밑에 가운데 작업 내역 버튼 보이시죠? 작업 내역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했던 편집 기록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했던 수정 사항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전에 했던 수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목 스타일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그때 그 수정 사항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작업이라는 칸이고 여기는 리비전이라는 칸이잖아요. 리비전은 작업보다는 조금 더 오래전의 수정 사항들을 한 번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에 며칠 전에 했던 기록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오랜만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편집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버튼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버튼 편집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리비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리비전에 복사본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편집본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찾아와서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버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튼이라는 것은 웹사이트의 페이지 내에서 이런 식으로 위치한 것들을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의 주요 목적은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그 버튼 클릭을 해서 웹사이트 내에 서로 다른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버튼의 주요 기능인데요. 편집 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측 클릭을 해서 버튼 편집을 클릭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직접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편집 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편집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내용, 스타일, 고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버튼의 종류를 먼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버튼인지 성공 버튼, 경고, 위험 이렇게 종류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는 이제 버튼의 텍스트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우스 코리아로 바꿔놨는데 예시로 헬로 월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링크인데요. 링크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의 어떤 링크를 이렇게 예를 들면 유튜브의 링크를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저희가 아까 소개 페이지, 연락처 정보 페이지, 그리고 서비스 페이지를 예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웹사이트 내에 이미 만들어진 페이지가 있을 때는 그 페이지와 직접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로 월드 버튼에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 소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죠. 네, 소개 페이지를 직접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은 이제 좌우 가운데 양쪽 맞춤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다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아이콘이라는 것은 이 버튼 안에 또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아까 소개 페이지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들어가면 여기에 다양한 아이콘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예시로 달력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영어로 해야겠죠. 그래서 캘린더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저는 체크 표시로 되어 있는 걸 해볼게요. 이걸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헬로 월드 왼쪽에 아이콘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죠. 아이콘의 위치를 텍스트 이제 앞에 넣을 거냐 뒤에 넣을 거냐 이런 위치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간격이라는 것은 아이콘과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을 늘리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과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서 스타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이제 버튼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서치라는 것은 텍스트의 글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서 텍스트의 글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글꼴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바뀌었죠. 또한 글자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면 헬로 월드 글자가 커지고요. 또한 굵기, 변형, 스타일, 장식 이런 것은 저희가 또한 굵기, 변형, 스타일, 장식 이런 것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 글자 간격 또한 마찬가지죠. 텍스트 그림자는 텍스트에 생기는 그림자이고요. 텍스트 색상과 배경 색상. 이제 이것이 흥미로운 기능인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보통 있고 마우스 오버가 있잖아요.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이제 웹페이지 상에서 그냥 마우스를 올려놓지 않고 봤을 때 나타나는 배경 색상과 텍스트 색상,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를 위에 올려놓았을 때 보이는 색상과 이제 텍스트 색상과 배경 색상을 각각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마우스에 올려놨을 때 약간 줄어졌다가 커지는 모션을 보이고 배경 색상이 바뀌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따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았을 때는 텍스트 색상을 검정색, 배경 색상을 분홍색 계열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는 텍스트 색상이 그때는 흰색으로 바뀌고 이제 배경 색상은 조금 더 검정색에 가까운 이런 짙은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 올려놓으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애니메이션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푸시였지만 슈링크라고 해서 이렇게 수축할 수도 있고요. 또한 바운스 인, 이렇게 바운스 인 하는 것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애니메이션을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X 표시를 해서 애니메이션 없이 바뀌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테두리를 이용해서 둥근 모서리가 상하, 좌우 어떤 모서리가 어느 정도로 둥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랑 여기는 둥글지만 우상, 좌하는 둥글지 않잖아요. 이것을 네 모서리 모두 둥글게 하고 싶으면 똑같은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하, 좌우 모든 모서리가 둥근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을 값을 0으로 지정하면 이제 뾰족한 모서리가 되겠죠. 근데 직접 4개를 0으로 다 누르면 불편하니까 오른쪽에 함께 연결된 값을 클릭을 하면 하나의 칸만 0으로 바꿔도 모두 0으로 바뀌고 여기 모서리는 뾰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박스 그림자 설정이고요. 안쪽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쪽에 있는 텍스트와 이제 바깥 박스의 경계 사이의 여백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은 20, 60, 20, 60이잖아요. 만약에 위쪽 경계를 80으로 크게 설정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경계도 예를 들어서 400이라고 하면 엄청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고급 옵션에는 사실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은 많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 편집하는 방법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여러 단계들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어떤 위젯을 편집하던 간에 이제 엘리멘트 페이지 빌더 상에서 클릭을 해서 편집 창으로 들어가면 내용, 스타일, 고급 옵션이 있을 것이고 내용, 스타일 옵션에서 지정하는 대로 어떤 설정이든 그것을 눌러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 확인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작업 내용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정한 사항을 실행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미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지 편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수정 사항들을 저장하고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아직 완벽하게 모든 수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나중에는 훨씬 더 예뻐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은 하나의 버튼만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 버튼 이외에도 이런 버튼, 이런 버튼, 이런 버튼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로 들어가 볼게요. 이미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리고 위젯 이미지인데요. 여기 이 여성분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에 배경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각각의 칼럼에도 배경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위젯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음료수 모양이 위젯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위젯 이미지부터 편집해 볼까요? 편집 방법은 이 이미지를 직접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 이미지 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편집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미지를 직접 고를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없어져서 빈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새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해서 제 컴퓨터에서 사진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케이크 사진을 추가할게요. 네, 그럼 이제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새롭게 추가한 사진이 확인이 되고, 또한 오른쪽에서 이 사진의 크기, 지금은 194KB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의 크기가 크면 좋지 않죠. 제 경험상 400KB 이상은 너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한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크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이미지 압축 사이트를 하나 찾으셔서 사진을 업로드하신 후 압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사이트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구글에서 사이트 랭킹 순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사항이겠습니다. 네, 그럼 미디어 삽입을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위젯 이미지를 추가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위의 섹션까지 침범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진에서는 빨대 부분만 이렇게 위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이 부분을 고쳐볼까요? 먼저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 여백은 버튼 편집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번에는 바깥쪽 여백을 고쳐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쪽이 마이너스 27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마이너스를 빼서 플러스로 수정을 하게 되면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방금 넣은 사진과 그리고 이 사진이 있는 컬럼의 윗 경계 사이에 270 픽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만약에 3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이번에는 이미지의 아랫 경계와 컬럼의 아랫 경계 사이에 30 픽셀의 공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위젯을 이동시키기에 유용합니다. 지금은 모든 여백을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 여백은 아까 보셨다시피 고정된 크기의 칼럼 안에서 위젯의 이미지를 안쪽 여백을 지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상하 좌우 모두 20의 값으로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0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옵션으로 가볼게요.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 드롭다운에서 중간, 미디움 라지, 그 다음에 라지도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 커스텀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개별적으로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150으로 지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라지로 클릭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링크를 수정할 수도 있죠. 링크의 종류에는 미디어 파일과 사용자 URL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 URL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튜브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해당 웹사이트 내에 이런 식으로 소개 페이지가 있으면은 소개 페이지 혹은 도넛 페이지와 직접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스타일인데요. 너비와 최대 너비를 각각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1부터 매우 투명해지는 0까지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CSS 필터라고 해서 사진의 밝기, 대비, 채도, 색조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엘리멘터 상에서 CSS 필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에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테두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중실선, 점선, 굵은 점선, 입체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두리의 두께 또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함께 연결된 값에서 만약 3을 클릭을 하면 이런 두께가 되고 6을 클릭을 하면 더 두꺼워지겠죠. 저는 3으로 입력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두리의 색상 또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빨간색 계통으로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둥근 모서리는 아까 버튼 설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각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으로 설정한 경우 모든 상하 좌우 모서리가 2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왼쪽 위에만 모서리를 더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45를 입력을 하면 여기만 더 둥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어색한데요. 그래서 함께 연결된 값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모서리를 45의 둥글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위젯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버튼과 텍스트 편집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 이미지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우스를 놓은 상태에서 6개짜리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섹션 편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스타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타일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빈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경 타입을 먼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경 타입은 이제 색상으로 배경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을 예를 들어서 푸른색 계열의 색상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색상으로 배경이 설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라디언트를 누르면 두 가지 색상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의 위치 혹은 서서히 변하는 정도를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한 가지 각도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상을 모두 사용하여 상당히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배경 타입에서 비디오를 클릭할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링크, 예를 들면 유튜브 링크를 바로 입력을 해서 그 유튜브의 영상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경으로 영상을 정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웹사이트 속도를 느리게 하고 또 모바일 환경에서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배경 타입에서 슬라이드 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만들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쇼에 들어갈 이미지를 여러 가지 선택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새롭게 파일을 추가하거나 이미 있는 사진들을 조합하여 슬라이드 쇼를 새롭게 만들어서 배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슬라이드 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기본 타입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미지 추가를 클릭을 해서 저는 제 컴퓨터에서 하나의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쿠킹 사진을 선택하였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똑같이 320kB의 사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0kB보다 작으니까 적당한 사이즈이고 이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이미지가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에서 조금 수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설정은 사진의 크기입니다. 지금은 커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컨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 화면으로 보았을 때 좌우에 똑같은 사진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이어지면 모든 디바이스 환경에서 매끄럽게 보이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정은 자동인데요. 자동은 하나의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중앙 부분이 확대가 되었는데 만약에 중앙이 아니라 위치를 왼쪽 가운데 상단 혹은 예를 들어서 왼쪽 상단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후라이팬 모습을 더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처럼 간단하게 사진 전체를 모두 보여주고 싶으면 크기 옵션에서 커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멘터에서 자동으로 사진의 크기를 줄이거나 확대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옵션은 고정 여부인데요. 만약에 고정 여부 옵션에서 고정을 선택하면 마우스 휠로 스크롤 내릴 때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이 위에 섹션의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고 아래 섹션이 올라오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로 스크롤을 선택을 하면 마우스 휠을 스크롤할 때 같이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정을 선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배경 오버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배경 이미지가 좀 밝은 편이고 그 위에 있는 텍스트 또한 밝은 색상일 때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배경 오버레이의 색상을 선택을 해서 빨간색 계열 혹은 검정색 계열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배경 오버레이 자체의 투명도를 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검정색 계열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설정에서 투명도를 또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확실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투명도가 너무 커지면 배경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중간 정도의 투명도를 설정을 하면 배경 이미지와 텍스트 색상이 너무 밝은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양 디바이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위쪽과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에 디바이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아래쪽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은 나누어짐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나누어짐 디바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결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너비 혹은 높이를 지정할 때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슷하게 경사 혹은 피라미드, 지그재그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멋진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미지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위젯 칼럼 섹션 지우거나 위치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사이트를 편집하고 난 후에 한 섹션을 다른 섹션 아래에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섹션을 옮기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이 6개짜리를 클릭을 한 후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웹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동을 쭉 하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공간이 나타나면 이 상태에서 클릭 누르고 있었던 거를 손가락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섹션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섹션을 클릭을 해서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한 후 여기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을 컬럼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컬럼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컬럼을 이동할 때는 왼쪽 위에 회색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다니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예시로 이 컬럼을 이동하고 싶으면 이거를 끌어서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젯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위젯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이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 이런 텍스트 위젯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른 컬럼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하죠. 원하는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섹션은 가운데 6개짜리 버튼, 컬럼은 왼쪽 위에 회색 버튼, 위젯은 오른쪽 위에 파란색 연필 버튼입니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X를 클릭하거나 우클릭해서 섹션을 삭제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섹션을 지우고 싶으면 이걸 클릭을 해서 지울 수가 있죠. 컬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컬럼에다 마우스를 놓고 우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젯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했던 위젯 컬럼 섹션 지우거나 위치 변경하는 방법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19번째 단계인데요. 위젯 컬럼 섹션 새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섹션을 새로 추가하거나 아예 새롭게 섹션을 만들고 싶다면 위에 3개의 버튼 중에서 왼쪽 플러스를 클릭을 해서 나타나는 핑크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아예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여기 있는 핑크색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섹션을 새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핑크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컬럼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1개의 컬럼, 2개의 컬럼, 3개, 4개 등등 다양한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1개의 컬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새롭게 섹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점 6개짜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레이아웃, 스타일, 고급 창이 나타났는데요. 조금 전에 본 것이죠. 레이아웃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내용 너비라는 것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회색 박스가 나타나는데요. 이 회색 박스에 이제 컬럼에 컨텐츠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 컨텐츠의 너비를 지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정 너비고 전체 너비인데, 지정 너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스크롤을 하면서 원하는 너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넓게 하면은 회색 박스가 커지고 작게 하면 회색 박스가 줄어들죠. 두 번째 방식은 전체 너비인데, 그러면은 이제 회색 박스가 섹션 너비에 딱 맞게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텐츠가 모든 공간에서 다 나타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 너비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지정 너비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종이나 혹은 책에서 내용을 보는 것처럼 컨텐츠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설정은 높이인데요. 높이에는 또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면의 맞춤이라고 해서 이제 내려보시면 전체 화면 크기에 맞는 높이가 지정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소 높이를 선택을 해서 그 최소 높이를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화면에 맞춤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중요하지 않고요. 스타일로 가서 예를 들어 배경을 꾸미고 싶다면 아까 한 것처럼 기본에 클릭을 해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겠죠. 이미지 추가를 위해서 미디어 삽입에 파일 업로드를 들어갑니다. 제가 이미 이미지를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사진 크기 꼭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176KB로 괜찮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네, 추가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사진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커버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사진의 위치는 가운데 상단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고정 여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설정은 고정 여부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고정과 가운데 상단 선택을 해서 실제 화면에서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스크롤 내릴 때 마치 엘리베이터 타듯이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젯에 들어가서 배경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좀 검정색으로 어둡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배경 오버레이 타입의 기본 클릭 그리고 색상에 검정색을 선택한 뒤에 밖으로 나가서 투명도를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섹션을 추가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위젯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섹션을 추가를 했으니까 첫 번째로 제목을 추가할 수 있겠죠. 제목을 클릭을 한 후 드래그해서 가운데 파란색 공간에 놓습니다. 네. 여기다가 예시로 헬로 월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글씨 파란색인데 흰색으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스타일 들어가서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서체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서체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데 좀 글자 크기를 키워볼게요. 그리고 정렬을 가운데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고요. 또 이제 텍스트 색상이랑 서체까지 바꿨으니까 굵기 또한 좀 굵게 제가 원하는 굵기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대문자로 할 수도 있고 첫 글자 대문자로 할 수도 있겠죠. 모두 대문자로 해볼게요. 기타 등등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다 설명해드렸던 부분들이죠. 주제에 맞게 베스 스톱으로 한번 설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젯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무엇을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내부 섹션을 골라볼게요. 내부 섹션 또한 흥미로운 기능들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베스 스톱 밑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드래그해서 놓으면 하나의 컬럼 내에 두 개의 컬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부 섹션의 기능은 한 컬럼에 여러 개의 컬럼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조 클릭을 하면은 그런 컬럼의 구성 방식 또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스타일도 있고요. 다시 위젯에 들어가서 또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아이콘을 눌러볼까요?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왼쪽 컬럼에 놓겠습니다. 이제 화면 페이지 주제가 욕실 용품이니까요. 아이콘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욕실과 관련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맞는 아이콘이 삽입이 되었고요. 이 아이콘 밑에 설명을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텍스트 에디터를 클릭해서 드래그
그리고 원하는 곳에 파란색 공간이 뜨면 다시 마우스를 떼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 글자의 스타일에 들어가서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하고 또한 텍스트 크기를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또 뭘 추가할 수 있을까요? 카운터라고 또 멋있는 위젯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일반 위젯 중에 카운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 오른쪽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0부터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위젯인데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시작 숫자와 종료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숫자 전미어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달러 표시를 선택을 하면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스타일에서 텍스트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예를 들면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애니메이션 지속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원하는 위젯이 있으면 직접 눌러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 내역 클릭을 해서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모션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모션 효과에서 등장 애니메이션을 고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페이드 인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페이드 인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여기 그 옆에 변경.점 미리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새로운 탭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아까 제가 새롭게 추가한 베스트 스터프 화면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 하는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애니메이션의 지속 시간도 선택할 수 있고 또 페이드 인 혹은 슬라이드 인 다운 그리고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런 효과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만 이제 이 등장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만든 것 치고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좌우에 베스트 스타프 넣고 아이콘이랑 설명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 위젯을 각각 시도해 보는 겁니다. 만약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위젯이 있으면 직접 추가해보고 또 거기서 설정들을 변경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위젯을 공부해가면 되겠죠. 엘리멘트에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위젯들의 튜토리얼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카루셀이라는 이 위젯이 뭔지 궁금하면 따로 탭을 열어서 이미지 카루셀 엘리멘트 튜토리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 하나의 위젯에 대해서만 튜토리얼이 또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서 분명히 자신만의 웹페이지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19번째 새로 추가하는 방법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반응형 페이지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누구나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 웹사이트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태블릿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나타나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트래픽은 스마트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웹페이지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보이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여기 밑에 반응형 모드에서 태블릿, 모바일 기기에서 어떤 식으로 웹사이트가 보여질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을 클릭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떤 식으로 보일지 스크롤을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내리다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어색하죠? 모바일 환경에 비해서 글자 크기가 너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편집을 해야겠죠. 편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배운 대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제 스타일 서체에 들어가서 텍스트의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바꾸고 싶은 크기 오른쪽에 모바일 아이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콘 각각은 해당하는 기기의 설정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모바일 아이콘에서 크기를 매우 작게 설정을 하여도 반응형 모드의 데스크탑으로 들어가면
원래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콘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콘에 해당하는 기기에 맞는 설정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 스토프의 크기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보기 편한 이 정도 크기로 지정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또 이 줄간격 또한 원하는 줄간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서체에 들어가서 줄간격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아이콘이 있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줄간격을 원하는 줄간격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기능들은 이 모바일 아이콘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설정을 변경하면 태블릿과 데스크탑 환경 모두에서 동일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확인하는 것이 꼭 중요하고요. 정리하자면 반응형 모드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기기를 클릭을 하고 해당 기기에서 원하는 설정을 그 설정에 맞는 아이콘을 확인한 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시로 또 이렇게 $100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숫자가 좀 큰 것 같으면 클릭을 해서 스타일에 들어가서 서체의 사이즈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하는 기기 모습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스크롤을 하면서 직접 확인하고 편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해당 섹션을 모두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만약 모바일 환경에서 이 섹션을 아예 보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6개짜리 버튼 클릭을 해서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반응형 탭 아래에 모바일에서 숨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빗금친 것과 같이 데스크톱과 태블릿 환경에서는 보이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숨겨지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경 이미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배경 이미지를 따로 지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 6개짜리 클릭을 하시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이미지 옆에 아이콘 모바일이 있죠? 그럼 여기서 해당 이미지를 새롭게 불러오면 모바일 환경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블릿에 대한 사진을 따로 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들어가서 따로 이미지를 지정하면 되겠죠. 템플릿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은 보통 대부분 반응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업량을 많이 줄여주죠.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시면 모바일 태블릿 환경에서도 잘 보이도록 하는 많은 편집들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20번째 단계도 끝냈고요. 그 다음은 다른 페이지에 템플릿 추가하고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엘리멘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스크탑으로 가서 이 모든 창들을 닫는 이유는 이것들을 단지 엘리멘트 설명을 필요한 그런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만들었던 웹페이지, 즉 홈페이지, 연락처, 소개, 서비스 페이지를 어떻게 하여 템플릿을 선택한 후 커스터마이징을 하는지, 그리고 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편집하는지 실제 제가 일을 할 때 만드는 작업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알게 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엘리멘터의 가장 중요한 점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단한 구글링만으로도 손쉽게 웹페이지를 작업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되고요.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다시 가볼까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초반에도 설명해드렸듯이 이렇게 워드프레스의 대시보드를 직접 갈 수가 있고요. 만약 엘리멘트 편집을 하다가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가고 싶으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알림판, 즉 대시보드로 나가기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가기 직전에 해당 사항들을 모두 저장하는 업데이트 버튼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다시 올 수 있는데요. 페이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모든 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편집할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 연락처 등의 페이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편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적합한 템플릿을 찾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엘리멘트에 FreeKit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모든 템플릿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우선 선택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디자인들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이 템플릿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만 더 수정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템플릿을 고르기에는 충분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고칠 필요 없이 많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웹사이트를 보았을 때 이 디자인은 템플릿을 바탕으로 작성한 디자인인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방금 예시로는 플라이 트레이닝이라는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면요. 여기서 다른 서브 페이지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 모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홈2라는 예시를 들어가 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점은 이런 데스크탑 레이어뿐만 아니라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 환경 이 환경에서 어떻게 디자인이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셔서 인스톨 킷을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바로 인스톨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뒤에 알려드릴 것처럼 엘리멘트에서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테마에 맞는 템플릿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검색창에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멕시칸 레스토랑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검색으로 멕시칸 레스토랑트를 검색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오른쪽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푸드 앤 드링크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내리다 보면 짜잔 하고 멕시칸 레스토랑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음식에 대한 디자인을 차용을 해서 거기서 컨텐츠만 멕시칸 음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저는 이미 무빙 컴퍼니라는 템플릿을 간단하고 제가 편집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미 좋아하는데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템플릿입니다. 여기서 바로 인스톨을 할 수도 있고 엘리멘트에서도 인스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템플릿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적절히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연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죠. 그럼 엘리멘트에서 추가를 해볼까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엘리멘트로 들어왔고요. 오른쪽 끝에 엔바토 버튼을 클릭을 하고 한편 FreeBlocks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웹페이지의 일부분들을 수정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히어로 블록들을 설정하는데요. 대부분 굉장히 디자인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백그라운드를 설정하기 위해 히어로의 비디오 백그라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탕에 움직이는 영상이 있고 이런 블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예시로 FAQ 섹션을 추가하고 싶으면요. 블록에 들어가서 FAQ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 한 컬럼짜리 FAQ 템플릿을 이제 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는 움직이는 영상의 백그라운드, 아래는 FAQ 섹션을 추가를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가르쳐 드렸다시피 여기서 클릭을 해서 섹션 편집에 들어가서 색상을 적절하게 스타일에 들어가서 색상을 변경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화롭지 못한 그런 색상 조합을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빙 컴퍼니라는 템플릿을 저는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 템플릿을 불러드리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엔바토 엘리멘트로 들어가셔서 FreeKit에 검색을 하시면은 무빙 컴퍼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인스톨 키트를 누르면 됩니다. 다운 받아졌고요. 뷰 키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홈3 프로라는 것은 이제 프로 버전의 엘리멘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위젯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클릭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풀어여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위젯들은 배제한 채로 나머지 위젯들을 활용해서 템플릿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홈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무빙 컴퍼니의 홈 템플릿이 들어가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해서 만약 위에 헤더가 보이지 않으면 왼쪽 밑에 설정에 들어가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꼭 기본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고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맨 밑에 있는 섹션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의 컬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섹션 편집에 들어가서 이 배경 이미지를 아예 지울 수가 있겠죠.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아니면 휴지통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지운 다음에 배경 타입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색상의 배경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회색과 붉은빛이 도는 회색 계열로 살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빈 컬럼이 있으면 원하는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클릭을 해서 왼쪽 위젯 창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추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별점, 아이콘 목록,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밑에 있는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Call us today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락처 페이지를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페이지 연결을 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연락처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콘도 마음대로 넣었다가 지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빙 프로텍션과 같은 경우에 뭐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콘 박스인데요. 아까 했듯이 관련된 주제에 맞는 예를 들면 트럭과 같은 아이콘을 인서트 할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지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울 때는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텍스트 내용을 또 마음대로 서체랑 줄 간격 같은 것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너무 전문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템플릿의 밑에 후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터를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엠바터 클릭을 해서 Free Blocks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후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13가지 정도의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번째 템플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자기 취향에 맞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로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이미 준비한 로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서 이미지에서 휴지통을 누르고요. 넣고 싶은 이미지를 저는 이미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파일 선택. 그럼 여기서 저는 이 로고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미디어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크기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했듯이 이미지 크기를 미디엄 라인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 들어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3가지 컬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지 않는 컬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삭제를 누르면 컬럼이 하나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후터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을 했으면 이 템플릿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만든 후터의 양식을 후터1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내 템플릿에 후터1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후터뿐만이 아니라 이 페이지 전체를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왼쪽 초록색 업데이트 오른쪽에 템플릿으로 저장을 클릭을 하면 페이지 전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보여드렸고요. 자신의 회사나 블로그에 맞게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한 후에 대시보드에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연락처 페이지로 가볼까요? 여기서 연락처 페이지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션 WP 세팅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메인, 헤더, 타이틀, 부터 등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디세이블 하셔야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편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엠바터 엘리멘트를 클릭을 할게요. 이번에는 무빙 컴퍼니의 컨택트 어스라는 페이지로 연락처 페이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컨택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컨택트 어스 페이지가 템플릿으로 넣어졌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젯, 컬럼 등을 다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 같은 경우를 예시로 클릭을 해보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도시는 멜버른인데요. 이를 뉴욕시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뉴욕시 맨하튼으로 원래 도시 설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터를 넣기 위해서 아까 저장했던 후터 1 템플릿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의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고요. 내 템플릿에 후터 1을 삽입을 하면 아까 만들어 놓았던 저만의 로고에 저만의 스타일의 후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응형 모드에서도 잘 보이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네, 다 되셨습니다. 그럼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물론 조금 심플한 버전으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에서는 사진, 모든 텍스트, 위젯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을 지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 것과 달리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미 올라와 있는 템플릿을 사용할 경우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들은 모두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페이지들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다른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도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홈페이지도 그렇고 컨택트 어스 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위에 내비게이션 메뉴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 홈페이지와 연락처 페이지를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21번째 단계인 템플릿 추가하고 편집하기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비게이션과 헤더 수정을 말씀드릴게요.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판으로 나가기,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대시보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테마인 디자인에서 메뉴를 클릭을 할게요. 이 메뉴라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션 바인데요. 메뉴 구조에 메뉴 이름을 메인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생성할게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메뉴 바가 생성이 된 것인데요. 여기서 어떤 항목들을 메뉴 바에 넣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보기 클릭을 해서 저 같은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소개 페이지, 연락처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그것들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맨 처음에 홈, 그 다음 서비스, 그 다음 소개, 연락처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메뉴 설정에서는 메인을 체크를 해주시고 메뉴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다시 연락처 페이지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또한 메뉴에 서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서브 메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위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연락처 같은 경우는 소개의 하위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면 이렇게 서브 아이템, 하위 항목으로 추가가 됩니다. 또한 커스텀 링크, 즉 사용자 정의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링크는 말 그대로 제가 메뉴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메뉴에 직접적으로 하나의 링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메뉴바에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URL에 유튜브 링크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메뉴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메뉴가 추가가 되었고, 이것을 메뉴 저장을 하면요, 홈페이지에서 보았을 때 홈, 서비스, 소개의 합의 항목으로 연락처가 생겼고, 그리고 유튜브까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생긴 것이죠. 그럼 여기 이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해볼까요? 헤더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션 WP를 활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테마 디자인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들어갈게요. 네, 사용자 정의하기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멘트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를 볼 수 있고 왼쪽에는 편집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꾸고 싶은 헤더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로고를 바꿀 수 있겠죠? 지금은 로고가 코리안 베플립, 즉 사이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의 로고가 따로 있으면 그 로고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 선택을 눌러볼게요. 저는 기존에 준비가 된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인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크기 확인해 주시고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선 추가적으로 로고이다 보니 사이즈를 자를 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만큼 상하 좌우 여백을 설정해서 자른 후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자르기. 그럼 이렇게 로고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로고의 사이즈가 조금 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맥스 위드와 맥스 하이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절하시면 원하는 크기의 로고를 알맞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되셨고요. 만약 지금 로고가 없다면, 그러나 하나 새로 만들고 싶다면 이 동영상의 우측 상단에 새로운 튜토리얼 링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로고를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튜토리얼입니다. 그 다음 헤더의 일반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헤더의 제너럴로 들어가서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니멀로 되어 있죠? 미니멀을 트랜스퍼런트로 바꾸면요, 이제 배경이 투명해지는 건데요. 이 트랜스퍼런트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라서 이 홈페이지의 배경색에 맞게 투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연락처 페이지나 소개 페이지의 배경 색깔이 다르면 어떻게 보일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풀 스크린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이처럼 클릭을 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니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height, 즉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요. 크게 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작게 하면 알맞게 공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header border bottom은 이제 헤더의 경계 아랫부분에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의 선이 생기는 것인데요. transparent로 메뉴를 설정했으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기서 필요가 없으므로 체크를 해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배경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하면, 회색으로 하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저는 흰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타이포그래피로 가서 서체를 설정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2번 클릭을 해서 밖으로 나오시면요, 여기 있는데요. 타이포그래피 클릭을 한 후 메인 메뉴, 그리고 폰트 패밀리에 들어가면 이 메뉴의 서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멘트로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쓰여져 있는 텍스트의 글자체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과 똑같이 맞추면 더 좋겠죠. 여기서는 에리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다른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폰트 스타일을 노멀이나 이탈릭체 혹은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모두 대문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문자로 할 것인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5픽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굵기인데요. 원하는 굵기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굵은 글씨체가 되겠죠. 다시 헤더로 들어가서 메뉴를 클릭할게요. 헤더, 그 다음 메뉴. 여기서 이 메뉴바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레프트를 클릭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을 때 그 효과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underline from left를 클릭을 하면 이제 커서가 호버링을 할 때
왼쪽에서부터 밑줄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밑줄이 모두 다 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언더라인, 다운 이런 걸 클릭을 하면요. 위에서 밑줄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underline from left로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링크 이펙트의 컬러를 설정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금색 계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서를 올려놓았을 때 금색 밑줄이 왼쪽에서부터 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인 스타일링인데요. 링크 컬러와 링크 컬러 호버링 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버튼 설정에서도 보았듯이 그냥 상태의 색상과 마우스 커서를 호버링 하였을 때의 색상을 각각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냥 컬러는 마찬가지로 한 금색 계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호버링 할 때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은 이런 금색 계열의 색깔인데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검정색으로 바뀌고 밑줄은 왼쪽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링크 컬러 current 메뉴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럼 홈페이지의 색상을 강조해주는 설정이에요. 그 색상을 약간 빨간색 계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링크 백그라운드는 딱 이 구간의 배경 색상인데요. 설정을 하면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하지 않고 흰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Search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디자인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콘을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세이블들이 클릭을 하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모바일 메뉴를 클릭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메뉴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핸드폰 환경에서의 메뉴 바를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메뉴에 들어가서 오른쪽 밑에 프리뷰를 모바일 환경에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여기 로고가 전체적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로고를 따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따로 편집해 놓은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 옵셔널에 이미지 선택을 해서요. 똑같이 파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버전의 사진을 넣도록 할게요. 사진의 크기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미지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모바일 메뉴 스타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메뉴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이드바인데요. 드롭다운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형태가 되고요. 세 번째로 풀스크린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풀스크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풀스크린으로 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메뉴 텍스트라는 것은 이 메뉴라는 단어 자체를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체크를 해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콘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 내리다 보면 모바일 메뉴 서치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검색하는 부분을 이제 넣을지 말지 설정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스타일링의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클릭을 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꽉 차잖아요. 이 검정색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 배경은 노란색 계열로 통일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색깔로 설정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링크 컬러와 마우스를 호버링 했을 때 컬러를 각각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링크 컬러는 지금과 그대로 흰색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한편 마우스 호버링을 했을 때의 색상은 사실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서 손가락으로 호버링을 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설정은 아닌데요. 일단 빨간색으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였을 경우 마우스를 호버링을 할 때 빨간색 계열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를 공개를 누르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공개라는 것은 퍼블리시, 즉 이제 지금까지 했던 수정 사항들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엘리멘트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 해볼까요? 네, 그럼 이미 이렇게 훨씬 보기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는 밑줄이 생기고
색깔 또한 검정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로고를 추가했고 내비게이션 바도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후터까지 모두 완벽하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로서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엑셀 파일에서 로고 추가, 내비게이션 및 헤더 수정하기 완료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SSL 설정하기인데요. 이제 엘리멘트 편집기가 아니라 웹 홈페이지 자체를 들어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주의 요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이 사이트의 보안 연결은 완벽하지 않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를 이제 신뢰할 수 있음으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듯이 인증서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SSL 설정은 작동하고 있지만 엘리멘터 관련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들어가 볼까요? SSL의 인증서가 작동하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맨 처음 사이트 그라운드 설정을 잘 따라 하셨다면 이미 활성 상태인 SSL 인증서가 있으실 텐데요. 이를 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돌아가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새로운 플러그인을 추가를 할게요. 플러그인 이름은 Really Simple SSL이라는 이름입니다. 검색을 하시면 여기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설치를 누를게요. 네,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활성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Go Ahead Activate SSL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고요. 네, 됐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해볼까요? 그러면은 바로 아까는 주의 요함이었는데 지금은 보안 연결이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SSL 설정을 다시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 단계에서까지도 주의 요함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단계에서도 HTTPS가 신뢰 설정이 안 되었다면 이 URL을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일단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대시보드의 엘리멘터에 도구로 들어가 볼게요. 도구로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URL 바꾸기가 있습니다. URL 바꾸기로 들어가서 여기랑 여기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복사한 주소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왼쪽은 HTTPS에서 S를 빼고 HTTP 그 다음 콜론 그 다음 슬래시 그리고 koreanbackflip.com입니다. 오른쪽은 그대로 HTTPS로 유지를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외에 그 어떤 글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URL 바꾸기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22M 변경됨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만약 변경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으로는 일반 탭에 들어가서 CSS 파일 재생성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 동기화까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HTTPS 설정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총 23단계의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잘 완료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